Copy that money. 네, 오늘은 약간 인물 열전 플러스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개드릴 인물은 린다 라시켑. 이분이 59년생입니다. 월가에서는 이제 상징적인 여성 트레이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한 20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을 해가지고 단기 매매라든지 선물 옵션이라든지 종목보다는 주로 변동성을 쫓는 매매들을 많이 했습니다. 커리어가 8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피트 트레이딩이라고 부르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어디 중개소에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시 금융권이 남자들 중심으로 많이 돌아갔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블랙 먼데이도 겪고 컴퓨터 알고리즘 매매를 시작한 시대하고도 겹치고 뭐 산전수전 다 겪은 트레이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남아 있는 것이 이상하게 트레이더들은 비판이 보통 비슷비슷합니다. 일단 명확하지 않은 트랙 레코드, 일부 연도에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내용은 있으나 당연히 전체적인 커리어 내내 그랬다는 건 아니고 뭐 수익이 안 좋을 때는 얼마나 안 좋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나이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 사업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안 좋은 말로 하자면은 이제 강의파리, 이 사람 진짜 찐 트레이더 아니야, 강의파리로 돈 번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형 자금 운용 사례는 또 없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억다리 굴리는 사람하고 조 굴리는 사람하고 이미 전략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중소형 펀드에서는 선전했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이 대형 자금을 운용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비판입니다. 근데 비판이라는 거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다고 해서 그분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건 아니죠. 이분이 오랜 트레이딩 경험을 바탕으로 스트리트 스마트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라시케랑 여기 코너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자기네들의 이제 직접적인 기법을 소개를 해요. 터틀 수프라는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터틀 트레이딩 추세 추종에 반대되는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 20, 모멘텀 핀볼,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요즘 세미나를 다니면서 야, 이거 안 먹히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방법이 영원한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이 방법들은 해당 시대에 통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 뿐이고, 이게 지금까지 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통하면 이상하죠. 이미 시장을 둘러싼 많은 환경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이 방법은 통해 하고 말했던 게 이 홀리그레일 성배 전략입니다. 이게 성배라는 게 결국엔 뭡니까?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이런 뉘앙스잖아요. 라슈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의 특징은 완벽한 신호, 완벽한 진입점 이런 걸 원하지만 사실 이런 건 없다. 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성배 전략을 사용한다면은 높은 확률로 누적되는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성배란 이런 진리가 아니고 특정 구간에서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는 성배라고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전략에 홀리 그레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배 기법에서 사용하는 지표는 단 두 가지입니다. ADX와 지수 이동 평균. ADX 같은 경우는 추세의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디렉셔널 인덱스 DI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해당 방향으로 힘이 얼마나 쏠려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이동 평균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평선을 사용하면은 보통 이제 SMA를 씁니다. 이건 이제 단순 이동 평균인데, 지수 이동 평균 같은 경우는 똑같이 평균을 계산하는 것은 맞지만 최근 내용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이동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딱 지표 성격만 들어도 사실 사이즈가 나와요. 결국 이 전략의 의의는 뭐냐면은 강한 추세에서 일시적인 되돌림을 잡아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강한 추세라는 것이 이제 ADX로 계산이 되는 거고, 일시적인 되돌림을 잡기 위한 것이 지수이동평균 EMA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지표들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먼저 추세 강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ADX가 30 이상으로 상승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를 했고요. 가격이 이미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ADX가 올라야 한다. 이 ADX라는 지표는 모든 지표가 그렇겠지만 후행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격이 오르고 나서 지표가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격이 먼저 가고 있고 이것이 추세로도 나타난다면은, 그리고 그 수치가 구체적으로 30을 넘으면은 이 전략을 사용할 조건이 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되돌림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EMA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EMA 같은 경우는 20일 EMA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가격이 EMA에 닿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캔들 가격이 가고 있으면은 EMA는 뭐 이런 식으로 꼬일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EMA에 닿는 이런 지점들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매수 전략을 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EMA에 닿은 캔들이 종가 마감하면은 그 캔들 고가 위에 매수 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특이한 내용인데, 캔들이 뭐 이런 식으로 양봉을 띄운다고 했을 때 여기에 닿았을 때 사는 것이 아니고 닿은 캔들이 종가 마감하는 요 자리에서 매수를 넣어야 된다는 게 라시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 사느냐, 다음 캔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그때 여기를 이제 매수로 사용을 하면 된다. 일종의 돌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절은 언제 할까? 이런 식으로 캔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해당 캔들의 저가 아래 이 부분을 스탑로스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꼬리가 깨지면 이제 아웃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미 1번, 2번, 3번부터가 굉장히 강한 신호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략이 통할 수 있는 이유도 애초에 조건 자체가 빡세요. 강한 추세 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익절 포인트도 조금 특이한 편인데,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전 캔들에 뭐 요런 캔들이 있었어. 그러면은 요 캔들의 살짝 아래 뭐 이쯤에서 익절을 해라. 1차 익절을 해라. 그 다음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그 다음엔 계속 쫓아가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세를 깨지 않을 시 홀드. 네, 마지막으로 진입 조건 보정입니다. 캔들과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평선에 가격이 닿게 되면 해당 캔들의 고가가 돌파될 때 이제 매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캔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매수 자리를 안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라시케는 다음 캔들이 매수 주문을 못 찍고 종료되면은 그 다음 캔들의 고가 위로 매수 주문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점을 기다릴 게 아니고 이제 이 지점의 고가가 돌파되면은 산다 이거예요. 이 다음 캔들이 뭐 좀 꽉 찬 양봉을 그려준다 할 때 이 돌파 기점으로 매수를 잡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손절도 다음 캔들의 저가 아래로 이동합니다. 첫 손절의 기준이 이 라인이었다면은 이제 이 라인을 지나 다시 이 라인이 손절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시간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진입시 가격이 내려가면서 ADX도 하락합니다. ADX는 가격의 후행이라 그랬죠. 가격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ADX도 어느 지점부터는 같이 꺾이기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DX가 30 아래로 떨어진다면은 시그널은 무효화가 됩니다. 홀리그레일 전략의 메인 컨셉은 뭐였죠? 강한 추세에서의 얕은 되돌림에 매수한다 이거였어요. 이미 ADX가 30 이하로 떨어진다는 자체가 얕은 조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이 무효화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첫 번째 경우 있죠? 이거는 뭐 세 번째 캔들에 어찌저찌 진입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세 번째도 안 오고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안 오고 그런 식으로 시세가 안 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ADX의 하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경우는 추세가 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입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가져왔고요. 라시케 같은 경우는 이 전략 자체는 특별히 어떤 타임프레임에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이제 단기 변동성을 중심으로 매매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뭐 주봉, 월봉 단위의 큰 타임프레임에서는 잘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아까 배운 걸 복습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ADX 30을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트레이딩 뷰에 나오는 거는 그냥 심플하게 이 ADX 라인 하나만 제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써도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ADX 30 돌파를 확인을 해야 된다. 여기 검정색 원 보시면은 30선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가격이 상승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ADX도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제 이 가격에 살짝 눌리는 것을 기다려야겠죠. 그 기준점이 이번 EMA 21선 터치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터치를 해주는데 확대한 그림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EMA 선을 터치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다음 캔들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준점은 어떻게 되는가? 해당 캔들의 고가를 돌파할 때를 매수 포인트로 잡고 저가를 하회할 때를 손절 포인트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 양봉이 떠줄 때 요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케이스의 경우는 전략이 다행히 잘 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라시케의 설명과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익절은 그럼 어디서 해야 되죠? 이전 고가, 직전 고점의 살짝 아래. 이 경우는 이제 이 캔들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이 고가의 살짝 아래니까 뭐 이쯤에서 1차 익절을 한번 나가면 된다. 그림으로 치면 한 2% 정도 됩니다. 다만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홀드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 2%에다가 이제 이 오르는 상승분들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DX 30선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EMA 20선을 터치하는 것을 기다리면 된다. 쭉 가다가 이제 이 구간에서 터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손절선을 잡고 진입선을 잡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내용이 있다면은, 만약에 여기서 들어간다 한들 익절을 어디서 나와야 하지? 라는 이제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미 진입점 자체가
직전 고가보다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차트 기법의 방법론을 설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상정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라시케가 이렇게 일봉이 튀는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전략을 내놓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한번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쨌든 조건 중에 익절가는 직전 고점의 살짝 아래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건 결국 차트 모양이 이런 식일 때 잡아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는 내용입니다. 직전 고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전략을 쓰는데 보수적으로 한다면은 조건 두 개가 맞더라도 이 직전 고점이라는 내용을 생각해서 진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진입을 해가지고 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올랐긴 했지만 라시케의 오리지널 전략으로 수익을 낸 거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라시케에서 좀 애매하게 말한 게 이 직전 고점에 대한 얘기를 아예 좀 해주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추가 조건에 들어있는 내용인 만큼 좀 엄격하게 하자면은 지금 이 자리는 진입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큰 조건 다 맞습니다. ADX 30 돌파를 했고 EMA 21선 터치를 어쨌든 하긴 했고, 그러면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냐? 두 번째, 세 번째 되돌림에 들어간다. 지금 이게 EMA 선을 첫 번째로 터치한 사례였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고가를 높인 게 있으니까 제껴버리고 이 라인에서 전략을 재설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 라시케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없다. 일단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 들어가고 두 번째 EMA 선을 터치할 때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도 어쨌든 ADX는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터치했으니까 이 가격을 이제 매수가로 잡아야겠죠? 근데 두 번째 캔들이 어떻게 되죠? 매수가에 미달한다. 그러면 다시 이 라인을 매수가로 잡고 이 라인을 손절가로 잡아야겠죠? 마침내 세 번째 캔들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절은 어디서 하느냐? 직전 고가 요 라인을 하회하는 여기 어디서 하면 되겠죠. 이쯤에서 익절 한번 나가고 ADX가 유지되는 선에서는 계속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끌고 가보는 거예요. 다만 이게 창시자인 라시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매매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략의 메인 컨셉은 강한 추세 속에서 일시적인 되돌림을 찾는 겁니다. 라시케는 두 번째, 세 번째 되돌림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지만 강한 추세가 유지되려면은 당연히 되돌림은 한 번 정도만 나오는 게 적합합니다. 여기서 바로 맞고 튕겨서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라는 얘기예요. 강한 추세를 설명하려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에 들어갔죠? 이게 과연 우리가 그녀의 의도대로 한 것인가?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전략들이 실제로 제일 1원칙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일 1원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만 해라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터치하는 이런 경우는 그냥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 원작자의 의도대로 하려면은 그냥 이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이 포인트에서만 매매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자꾸 예외를 두게 되면은 이게 또 기법이 아니게 되거든요. 아니면은 자기가 융통성이 엄청 좋아가지고 내가 차트 엄청 잘 보는 고수다 하면은 뭐 시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용은 해볼 수 있겠죠.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초보에 가깝다면은 제시된 원칙을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시케의 성배 전략은 저는 좀 어떻게 느꼈냐면은 적어도 코인판에 적용하기에는 실전성이 조금 낮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강한 추세 속에 되돌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강한 추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내용 신호 자체가 엄격합니다. 모든 조건에 맞아 떨어진다면 정확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이는데 그만큼 신호가 안 나옵니다. 여기 조금 더 고급 테크닉을 하자면은 EMA랑 ADX의 N값을 설정하면은 이 정확도와 신호 빈도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방법이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떤 지표와 전략에서 이 정확도와 신호 빈도는 보통 반대로 갑니다. 정확도가 올라가면은 신호 빈도는 낮아지고 신호 빈도가 많아진다면은 정확도는 내려갑니다. 노이즈라고 하죠. 그렇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짱구를 굴려서 50대 50으로 맞춘다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게 또 의미가 없습니다.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은 정확도에 초점을 맞추시고 부가적인 내용들은 다른 지표를 쓴다든지 여러분들의 정성적인 해석을 곁들이는 게 좋아 보여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코인판에서 실전성은 매우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가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강한 추세에서의 눌림 매수는 높은 승률로 이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맥락을 이해한다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새로운 접근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끔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번 이거를 직접 적용해보는 완전 해부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